새벽 4시 30분, 전라도 작은 마을은 아직 꿈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는 시간, 박금수는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48배 금수는 얼굴을 찬물로 간단히 씻고 낡은 작업복을 걸쳤습니다. 거울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머리를 뒤로 질끈 묶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아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웠죠. 부엌 한 구석에는 갓 지은 쌀밥이 있었어요. 김치와 참기름을 부어 볶다가 간장 몇 방울을 넣어 간을 맞추고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반찬이라고는 볶은 김치가 전부였지만 그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한 끼였어요. 도시락을 다 싸고 나자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품팔이를 데리러 온 트럭이었죠. 금수는 서둘러 물통과 수건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들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문을 살며시 닫았어요. 트럭에는 벌써 5명의 아주머니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금순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며 오늘 일할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드넓은 고추밭에 도착했어요. 농장 주인이 오늘 해야 할 일을 설명했습니다. 고추를 따서 망에 담는 일이었죠. 허리를 굽히고 서고를 반복하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농장 주인의 부인이 간식을 가져왔어요. 보름달처럼 둥글고 달콤한 빵 한 개였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금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이 달콤한 빵을 아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먹지 않고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넣어두었죠. 오후 내내 고추를 따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금수는 묵묵히 손을 놀렸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하루 일이 끝났어요. 금수는 일당 6,000원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재훈이는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12살 아들의 작은 어깨가 석양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오늘도 잘 있었니? 금수는 품에서 보름달빵을 꺼내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재훈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달콤한 빵은 이 집에서는 정말 귀한 간식이었거든요. 우와, 보름달빵이에요? 맛있게 먹어라. 재훈이가 빵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금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 종일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금수는 오늘도 아들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남은 흰밥에 볶은 김치를 넣고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금수는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챙길 수 있도록 도시락을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깨끗한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싸서 말이에요. 그런데 재훈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을 하고 또 텃밭에 밭일을 하시고 늦게 주무신 어머니는 다시 자신을 위해 도시락을 싸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친구들의 화려한 도시락을 부러워했던 자신이 한심스러웠죠. 어머니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신만 불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수는 아들의 이불을 다시 한번 덮어주고 조용히 일을 하러 나갔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작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아들은 조용히 다시 잠들어갔어요. 아침 8시 재훈이는 머리맡에 놓인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쌓인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이었어요. 어머니는 벌써 일하러 나가신 후였죠. 재훈이는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전라도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6학년 3반 교실에는 35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재훈이는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재훈이의 시선은 가방 속 도시락에 머물러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또 볶은 김치와 차가운 흰밥뿐일 게 분명했거든요. 드디어 점심시간 종이 울렸습니다. 자, 모두 도시락 꺼내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신나게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재훈이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민수가 자랑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노란 달걀말이, 빨간 햄, 초록, 시금치나물이 보기 좋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영희도 마찬가지였죠. 참치볶음과 돈가스, 화려한 반찬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민수야, 오늘도 달걀말이네. 부럽다. 우리 엄마가 아침마다 싸주시거든. 영희야, 너도 돈가스 있구나? 응, 어제 엄마가 특별히 넣어주셨어.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훈이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도시락을 꺼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재훈아, 너도 어서 꺼내. 민수의 말에 재훈이는 어쩔 수 없이 보자기를 풀었어요.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예쁜 플라스틱 도시락과는 확연히 달랐죠. 재훈이는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다행히 모두 자신들의 도시락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어요. 예상대로 볶은 김치와 차가운 흰밥이 전부였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살짝 났지만 다른 아이들의 화려한 반찬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했어요. 옆자리 수정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훈아, 너 오늘 반찬 뭐야? 재훈이는 당황하여 재빨리 뚜껑을 덮었어요. 그냥 김치만. 다른 건 없네. 수정이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자신의 도시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재훈이에게는 그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저마다의 도시락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어제 엄마한테 돈가스 넣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오늘 진짜 들어있어. 민수의 도시락에는 정말 돈가스가 들어있었어요. 황금색으로 바삭하게 튀겨진 돈가스가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나도 오늘 소세지 2개나 들어있어. 우리 엄마가 사랑한다고 하나 더 넣어주셨거든. 영희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빨간 소세지가 하트 모양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도시락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뚜껑을 다시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재훈이는 도시락을 먹는 척만 했습니다. 가끔 뚜껑을 살짝 들어 숟가락질하는 신용만 했어요. 실제로는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재훈아, 도시락 거의 안 먹었네.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수업이 다시 시작되자 재훈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논밭에서 일하고 계실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허리를 굽히고 일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지만 그렇다고 내일부터 당당하게 도시락을 꺼낼 자신도 없었어요. 하교길 재훈이는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자신의 집만 이렇게 가난할까요? 다른 친구들처럼 맛있는 반찬이 들어간 도시락을 싸올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힘든 하루를 아는 재훈이로서는 더 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재훈이는 먹지 않은 도시락을 꺼내 보았어요. 볶은 김치와 차가운 흰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왠지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난 금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볶은 김치와 흰밥이었어요. 계란이라도 하나 넣어주고 싶었지만 형편상 그럴 수 없었죠. 아들이 오늘도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어머니가 나간 후에야 잠에서 깼어요. 머리맡에 도시락을 보는 순간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반찬들과 자신의 초라한 도시락,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고스란히 떠올랐죠. 재훈이는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들어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볶은 김치와 하얀 흰밥뿐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죠. 또 볶은 김치만이야. 재훈이의 마음속에서 불만이 솟구쳤습니다. 어제 친구들 앞에서 느꼈던 부끄러움이 다시 밀려왔어요. 달걀말이, 소세지, 돈가스 눈앞에 선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래야 하지? 다른 친구들은 다 맛있는 반찬 있는데. 재훈이는 도시락을 다시 덮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12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죠. 학교 갈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재훈이는 평소처럼 가방에 도시락을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또다시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안 가져가자. 재훈이는 도시락을 방 한구석에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빈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친구들 앞에서 또 부끄러워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재훈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도시락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반겼어요. 재훈아, 안녕? 응, 안녕. 재훈이는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가방 속에 도시락이 없다는 사실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재훈이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도시락을 꺼낼 때 자신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재훈아, 어서 도시락 꺼내. 민수가 말했지만 재훈이는 당황했습니다.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와서 못 가져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배고플 텐데. 괜찮아. 오늘 아침을 많이 먹어서 배가 안 고파. 친구들은 저마다의 도시락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재훈이의 배는 더욱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친구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재훈이는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배가 고파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도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죠. 재훈아,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재훈이는 억지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자 재훈이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가면 또 점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아직 일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재훈이는 아침에 두고 온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볶은 김치와 흰밥이 그대로 있었어요. 왜 나만,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해야 하지? 재훈이는 방 한구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살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맛있는 반찬이 들어간 도시락을 먹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해가 질 무렵 금순이 집에 돌아왔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였습니다. 재훈아, 다녀왔다. 네, 엄마. 재훈이는 얼른 눈물을 닦고 대답했어요.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수는 방 한구석에 있는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의아했어요. 이게 뭐니? 재훈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을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재훈이는 또다시 도시락을 두고 학교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놓으신 도시락이었지만 어제의 부끄러움이 너무 컸어요. 친구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굶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수는 아들이 또 도시락을 두고 간 것을 발견했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죠. 우리 재훈이가 왜 이러지?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된 금수는 평소보다 일찍 농장 일을 마쳤습니다. 농장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왔어요. 일당이 줄어들었지만 아들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금수는 서둘러 마을 중심가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포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1,500원이었어요. 하루 일당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짜장면이 식지 않도록 검은 비닐봉지에 잘 싸서 받았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금수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오후 점심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금수는 학교 정문 앞에 서서 교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였지만 아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은 설렜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수는 낡은 작업복에 고무신을 신고 있었어요. 손톱은 더러웠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교실에서는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도시락을 꺼내는 동안 재훈이는 또다시 어제처럼 빈손으로 앉아 있었어요. 재훈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락 안 가져왔네? 민수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못 사주셨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점점 거짓말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럼 매점에서 빵이라도 사 먹지 그래. 돈을 안 가져왔어.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빵값 빌려줄까? 아니, 괜찮아. 배가 별로 안 고파. 재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들의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교실 창문으로 정문이 보였습니다. 재훈이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익숙한 실루엣이 정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어머니였습니다. 금수는 정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들어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보면 재훈이가 창피해할 것 같았거든요. 재훈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학교에 나오신 걸까요? 혹시 자신이 도시락을 안 가져간 것을 알고 오신 건 아닐까요? 잠시 후 재훈아, 누가 찾나 보다. 어머니였어요. 친구들이 어머니를 보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재훈이는 천천히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를 만날 기쁨보다는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하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정문에 나가니 금순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엄마 왜 오셨어요? 금수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너 도시락 안 가져가더구나.
배고플까봐 왔다. 재훈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은 교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 나올지 몰랐습니다. 엄마,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요. 재훈이는 어머니를 화단 뒤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금수는 아들의 행동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화단 뒤에서 금수는 비닐봉지를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 한 그릇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먹어라. 아직 따뜻하다. 재훈이의 눈이 커졌어요. 짜장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생일날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죠. 엄마, 이거 비싸잖아요. 괜찮다. 어서 먹어라. 식기 전에. 재훈이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귀한 돈을 쓰신 거잖아요. 재훈이는 허겁지겁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터라 너무 맛있었어요. 달콤하고 짭짤한 짜장 소스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재훈이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교실에서 나온 민수와 영희가 정문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재훈이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와요. 금순도 아이들을 보았어요. 재빨리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훈아, 거기 있었네. 누구야, 그분은? 민수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재훈이는 당황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민수와 영희가 인사했지만 금수는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거든요. 재훈이는 얼른 짜장면을 다 먹고 그릇을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엄마, 잘 먹었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짜장면 그릇을 다 비운 재훈이는 입가에 소스를 닦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순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거든요. 금순이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달콤한 보름달빵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져왔다. 금수는 보름달빵을 재훈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재훈이는 이 빵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재훈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빵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수와 영희가 아직 근처에 있었습니다. 화단 뒤쪽이긴 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특히 어머니의 낡은 작업복과 거친 손, 그리고 그 손에 들린 보름달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보름달빵은 남의 일을 하면 받아오는 빵이었기에 친구들도 보면 알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재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쳤어요. 왜? 너 이 빵 좋아하잖니? 달콤하고 맛있어. 금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재훈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빵인데 왜 거부하는 걸까요? 재훈이는 친구들 쪽을 힐끔 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자신과 어머니를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빨리 가세요. 재훈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금수는 아들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왜 그래? 빵 하나 받아가라. 싫어요. 필요 없어요. 재훈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순간 금순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거절이 가슴을 찔렀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순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재훈이는 이미 친구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재훈이는 어머니 쪽을 보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교실로 향했습니다.
화단 뒤에 홀로 남겨진 금수는 손에 든 보름달빵을 바라보았습니다. 빵의 비닐봉지가 햇빛에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빵이었는데 금수는 천천히 뒤돌아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의 차가운 거절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재훈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탓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난 자신이 미안했거든요. 정문을 나서면서도 금수는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교실 창문으로 아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재훈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금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손에는 여전히 보름달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금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보름달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왠지 쓸쓸했습니다. 이 빵을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싶었는데 금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어섰어요. 아직 오후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한편 교실에서는 재훈이가 친구들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하교길에 오른 재훈이는 계속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재훈이는 방에 혼자 앉아 오늘 일을 반성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귀한 돈으로 짜장면을 사오시고 좋아하는 빵까지 가져다 주셨는데 자신은 친구들 체면 때문에 그 마음을 거절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여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 마을이 찜통같이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금순에게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여름철이 품팔이가 가장 많은 때였거든요. 모자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재훈이는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쉽게 표현하지 못했어요. 금순 역시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의 아픔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상은 계속되었어요. 금수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었고 재훈이는 그 도시락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7월 중순,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햇볕이 따가웠고 매미 소리가 귓전을 울렸어요. 금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오늘은 수박밭에서 일하는 날이었어요. 수박밭은 다른 농장보다 더 넓었습니다. 7명의 아주머니들이 와서 수박을 따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좀 더울 것 같으니까 조심하세요.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시고요. 농장 주인이 당부했지만 품팔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유는 없었어요. 하루 일당을 다 받으려면 정해진 양을 채워야 했거든요. 오전 내내 금수는 허리를 굽혀 수박을 땄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등을 내리쬐었지만 참고 견뎠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늘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다른 아주머니들은 시원한 냉수를 마시며 더위를 식혔지만 금수는 미지근한 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순자 씨, 얼굴이 빨갛네요. 괜찮아요. 옆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덥긴 하네요. 금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하지만 일을 중단할 수는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기온이 35도를 넘어섰어요. 수박밭에는 그늘이 별로 없었고
뜨거운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금수는 점점 힘들어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오늘 일당을 못 받으면 내일 장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금순이 수박 한 덩이를 들어 옮기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며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 순자씨. 옆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금수는 의식을 잃은 채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그늘로 옮겨요. 아주머니들이 달려와 금순을 나무 그늘 아래로 옮겼습니다. 농장 주인도 급히 달려왔어요.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차 좀 빌려주세요. 금수는 농장 주인의 트럭에 실려 읍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급히 진찰했습니다. 탈수 증상도 심하고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생명에는 지장 없겠죠. 당장은 괜찮지만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금순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과로와 영양 부족이 누적되어 있었거든요. 재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이웃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왔어요. 재훈아,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다. 빨리 가보자. 재훈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로 뛰어가니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재훈이가 부르자 금순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재훈아. 왔구나. 목소리가 가늘고 약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다. 조금 더워서 그랬어. 금수는 아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재훈이는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금수는 읍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재훈이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을 전했어요. 일주일 후 금순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고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금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쉬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한 달 후 금수는 다시 품팔이를 시작했습니다. 재훈이는 만류했지만 어머니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빨리 지치고 자주 쉬어야 했어요. 다른 일꾼들보다 일의 양도 적었습니다. 8월 말 또다시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금수는 고추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전 내내 괜찮았는데 오후가 되자 다시 어지럼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있을 때였어요. 다른 일꾼들은 밭 저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금순이 고추를 따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다른 아주머니가 발견했어요. 어머, 순자 씨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번에는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거든요. 금수는 그렇게 병원에서 사흘을 보내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48배 이른 나이였어요.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금순의 성실함과 인품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재훈이는 장례식장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보름달빵이 생각났어요. 그때 어머니가 건네주셨던 그 보름달 빵, 재훈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는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된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위로와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작은 집은 적막감에 휩싸였어요. 재훈이는 혼자 남겨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친척들은 재훈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재훈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큰 이모가 가끔 들러 살펴보기로 하고 재훈이는 혼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재훈이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 입으시던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과자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는 어머니의 어릴 적 사진이 있었습니다. 20살 무렵으로 보이는 금순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통통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웃을 때가 있었구나. 재훈이는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놀랐어요. 기억 속의 어머니는 항상 피곤하고 무거운 표정이었거든요.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사진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재훈이가 5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흐릿했는데 사진 속에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재훈이가 갓난아기일 때부터의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재훈이를 안고 있는 사진, 첫돌 사진, 입학식 사진.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다 보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작년 마을 한가위 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단체 사진이었는데 사진 구석 한편에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재훈이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평소 보기 드문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던 재훈이는 문득 그날의 다른 기억도 떠올렸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난 후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재훈아, 다음엔 우리도 같이 사진 찍자. 그래요. 엄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바쁘게 일하느라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간절했던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계속 보았습니다. 재훈이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멀리서 찍은 것 같았는데 분명 어머니가 몰래 찍으신 것 같았습니다. 학예회 때 연극을 하는 사진, 소풍 갈 때의 사진. 재훈이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재훈이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말이에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순간을 애틋하게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사진 맨 밑에는 어머니의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였습니다. 우리 재훈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엄마는 항상 재훈이를 사랑해. 재훈이는 그 메모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재훈이는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같이 찍고 싶어요. 엄마와 함께요.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재훈이는 그 아쉬움과 후회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정리하면서 재훈이는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바랐던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사진을 많이 찍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는 마을 한가위 잔치 사진을 베개맡에 두고 잠들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의 환한 웃음이 꿈에서도 계속 보였습니다. 다음에 같이 찍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재훈이는 꿈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